네, 오늘 7월 1일이고요. 하반기 첫째 날인데 이런 날 이렇게 통일 선교를 위한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 것 참 축복된 일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평소보다 좀 많이 나온 걸로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주빌리는 세 군데 지역에서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하는 그런 자세한 것은 사무총장인 오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일이고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위축되고 줄어들고 그러는데 주빌리는 상반기에 두 군데가 새로 시작했죠. 서귀포, 거창. 그다음에 하반기에 세대. 하나님이 주빌리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귀하게 사용하신다. 믿음이 적었은지도 이렇게 때로는 두려워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거 잘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남한은 7월에 기념일이나 그런 날이 별로 없어요. 제헌절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공휴일에서 빠졌죠. 북한은 아닙니다. 7월이 굉장히 바쁜 달이에요. 행사가 많아요. 첫 번째 행사는 뭘까요? 김일성 사망 1994년 7월 8일. 그 다음에 그건 다 아는 일이고 김일성 아버지 김형직 생일도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7월에 들어있어요. 김일성 어머니 강반석 사망한 날도 이렇게 들어있고 그때마다 큰 추모 행사 같습니다. 이 김일성 아버지나 어머니 생일이나 사망한 날이 되면은 추모 행사들을 많이 하고 노동신문이 이 특집 기사를 갖다가 보통 2, 3면씩 냅니다. 이렇게 살았다.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살필 일이 있어서 1970년대 노동신문 여기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가면 볼 수 있어요. 보다 왔는데 1971년 6월 5일 김일성 아버지가 세상 떠난 날이 6월 5일인데 일면 톱 기사가 아주 큼지막하게 이래요. 제목이 우리나라 민족 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불효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영직 선생님 서거 45돌 평양 추모회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일면 한 반 정도, 2면 다, 3면 다. 김영직의 생애 그렇게 특집을 이렇게 노동신문 6면 내는데 그래요. 그런데 거기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 안 들어간 게 있어요. 김형직은요, 기독교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민족운동가라고 그러죠. 어머니 강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부터 기독교적 아닙니까? 아버지는 강도욱이라고 잘 알려진 장로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이 분단 이후에 대표하는 목사라고 할 수 있는 강양욱이 아버지의 육촌 동생이고, 그런데 그렇게 그냥 많이 기사를 쓰면서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다른 그냥 좀 이렇게 보면 좀 사실 꾸민 얘기도 많습니다. 많이 들어가면서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 지금 이게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못하지만요. 여러분 좀 북한에 김일성 아버지 김영직을 기념하는 예배당이 확인된 곳만 두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곳 아니고 기념관식으로 쓰이는 거. 하나는 은유럽교회, 거기 와서 반일 강연 같은 거 했다고 그래서 그거 아주 잘 복원해놓고 안내원까지 배치해놓고, 하나는 포평교회라고 저 압록강 옆에, 거기가 원래 평안북도 후창군이었는데 김영직이 그 건너편 중국 팔도구라는 데서 활동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김영직군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포평교회 둘을 갖다 기념관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다른 아마 것도 더 많을 텐데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거 볼 때마다 조금 정직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그런 생각 갖게 되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 7월 27일이 어떤 날이에요? 휴전협정 맺은 날. 우리는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죠. 또 많이들 몰라요. 북한에서는 그거 몰랐던 큰일 납니다. 이름이 거창해요. 조국 해방전쟁 승리 기념일, 그리고 줄여서 전승절.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북한이 올해 전승절 행사를 어떻게 할지 주목된다. 또 무슨 뭐 새무기 이렇게 해가지고 10명씩 할 건가 뭐 할 건가 뭐 주목된다. 그 기사 반드시 나올 겁니다. 크게 여깁니다. 이상해요.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 휴전협정 맺은 날을 갖다가 어떻게 승리 기념일이라고 하는지, 북한이 6.25 전쟁 뭐 승리한 건가 똑같은 생각하게 됩니다. 좀 정직했으면 좋겠다. 저 혼자서 최근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고 또 그걸 입 밖으로 내기도 했는데 2023년이 진짜 70년이다. 그런 말 혹시 저한테 들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일까요? 2015년에 우리가 1945년에 분단됐는데 이제 70년이 되니까는 바벨론 포로를 70년 만에 해방시켜 주신 주님, 우리 분단 문제가 해결되게 해줘서 기도 여기 주빌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945년에 38선으로 해서 그어진 분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해가지고 군사분계선으로 해서 이렇게 분단된 겁니다. 그 정전협정 1조가 이래요. 현재 전선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2km씩 물러나가서 4km의 비무장지대를 만들어서 생길지 모르는 충돌을 방지한다. 그게 정전협정 1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MZ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4km 이제 비어 있고 양쪽에 철조망 쳐 있고 가운데는 또 군사분계선 있고 지뢰 세계에서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여러분 DMZ 없어진다고 그래도 뭐 지뢰 제거하는데 10년은 걸릴 거라고 그렇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무서운 분단이 됐습니다. 3년 동안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수십만 사상자가 나고요. 불구대천의 원수 함께 그냥 하늘을 이고서 살아갈 수 없는 원수가 돼가지고 정말 더 무서운 분단은 1953년 7월 27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3년이 진짜 70년이다. 그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일과성으로 하지 말자. 2015년에 분단 70년 기도회는 일과성 한 번 하고서 그냥 언제 했지?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성격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전에 잘 준비를 하고 또 연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고 그래서 일과성이 되지 말게 하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냥 저 혼자서 유별나서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분도 그러네. 또 이런 얘기하면 다 그렇죠 하고 동감을 해요. 여러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북한의 형편이 이러니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런 시간인데 요즘 북한 형편 세 글자로 요약하면 어떻게 돼요? 어렵다. 얼마 전에 거기 적어놨는데 6월 15일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8기 3차 전원회의 거기서 김정은이 현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 공개적으로 말했다고 그럽니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일 별로 없죠. 잘한다 잘된다 그러고 박수치고 그게 아주 북한의 룰인데 식량난이 긴장 아주 그냥 어렵고 그런 걸 다 이제 북한에서 긴장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웬일이야? 다들 궁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오랫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죠. 코로나 막는다고 국경 막아가지고 비료 같은 거. 저는 대북 지원 NGO라고 그래서 이제 북한을 갖다가 이렇게 농장 하나 이렇게 맡아가지고 여러 번 갔었는데요. 농사 짓는데 비료가 그렇게 중요한 건 그때 처음 알았어요. 비료 없이는 농사 못 짓더라고요. 근데 비료 같은 거 지금 못 들어오죠. 식량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량 전문가들이 얼마가 모자란다, 언제쯤 되면 위기가 닥칠 거다 그런 예측들 많이 하는데 우리가 북한 동포들 그런 일, 고난의 대행군 때 300만이 굶어 죽었다. 말 쉽게 하지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북한이 좀 지혜롭게 그렇게 정책을 세우고 지혜로운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육신의 식량난 걱정만 할 겁니까? 영적인 기갈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영적인 기갈은 육신의 식량난보다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은 그들의 그 영적인 식량난, 그것을 이렇게 해소시키기 위해서 더욱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주빌리안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 간구를 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